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경고하는 메시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평안하세요. 오늘 아침에도 그랬습니다.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옆집 할머니를 만났는데 또 시작이더군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인사도 안 해.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저는 그냥 그러게요 하고 넘어갈까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꾸 말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나는 말이야, 요즘 애들 버릇없는 거 못 참아. 부모가 뭘 가르쳤는지 모르겠어. 그 순간 제 입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래도 요즘 젊은 사람들도 나름대로 바쁘잖아요. 우리 때랑은 달라서 하고 말을 꺼낸 게 화근이었죠. 그분 얼굴이 확 굳어지더니 아니, 바쁘면 인사도 안 해도 돼? 그게 말이 돼? 하고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물러설 수 없었어요. 그게 아니라 요즘은 시대가 변해서 하고 설명하려는데 그분은 이미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결국 10분 넘게 엘리베이터 앞에서 말다툼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집에 올라와서도 계속 화가 나더군요. 내가 뭐 잘못 말했나? 내 말이 틀렸나? 하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점심때까지 기분이 안 풀렸어요. 밥맛도 없고 텔레비전을 봐도 눈에 안 들어오고.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대방은 벌써 잊었을 텐데 나만 이렇게 속 끓이고 있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와 말다툼을 하고 나면 이상하게 상대보다 내가 더 상처받고 지쳐있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분명 내 말이 맞는데, 분명 내가 옳은 이야기를 했는데 끝나고 나니 속만 쓰리고 밤새 그 대화가 머릿속에서 맴도는 경험이요. 나이가 들고 보니 이건 제가 잘못 싸우고 있었기 때문이더군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애초에 싸우지 말았어야 할 사람과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요즘 병원 대기실에서, 동네 경로당에서 혹은 자녀들과 통화하다가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나요? 분명 좋은 이야기를 해주려고 했는데 상대방은 전혀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그건 옛날 방식이에요 라며 제 말을 자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고 말투가 단단해지고 결국엔 서로 얼굴 붉히다가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나면 혼자 남습니다. 혼자서 내가 왜 저렇게 흥분했을까? 좀 더 차분하게 말할 걸, 아예. 말을 안 꺼낼 걸 하고 후회하게 됩니다. 상대방은 아마 벌써 잊었을 겁니다. 저녁 먹고 텔레비전 보고 잠들었겠죠. 하지만 여러분은 그날 밤 잠을 설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70평생을 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논쟁이라는 건 대부분 진실을 찾기 위한 대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감정 소모의 싸움일 뿐이에요. 상대방도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게 아니고 나도 진심으로 설득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맞다는 걸 증명하고 싶을 뿐이죠. 특히 나이가 들면 이게 더 심해집니다. 왜냐고요? 젊었을 때는 논쟁에서 저도 다음에 더 공부해서 이기면 되지 하고 넘어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60, 70이 넘으면 다릅니다. 이미 평생 살아온 경험이 있고 그 경험으로 얻은 지혜가 있는데 그걸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면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내가 이 나이까지 살았는데 이것도 모른다고 하나 하는 서운함이 밀려옵니다. 작년 추석 때도 그랬습니다. 큰아들네 집에 갔더니 며느리가 아이들한테 태블릿을 주더군요. 밥 먹으면서요. 저는 참다가 한마디 했습니다. 애들이 밥 먹을 때는 그런 거 안 보는 게 좋지 않겠어? 며느리 얼굴이 굳어지더니 요즘 애들은 다 그래요. 조용히 먹게 하려면 이게 최선이에요. 하고 받아치더군요. 저는 그냥 넘어갈까 했는데 옆에서 큰아들이 거들었습니다. 엄마,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시대가 달라졌다니까요. 제 속에서 뭔가 확 올라왔어요. 내가 60평생 애들 키워본 사람이야. 내가 뭘 안다고 나한테 그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결국 말이 오가고 분위기가 싸늘해지고
그날 저녁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도 계속 화가 나더군요. 내가 틀렸나? 아니야, 분명 내 말이 맞아. 밥 먹을 때 화면 보는 게 어디 좋다고. 하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밤새 잠도 안 오고 다음 날까지 기분이 안 풀렸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서 생각해보니 큰아들네는 벌써 잊었을 거예요. 일상으로 돌아가서 애들 학교 보내고 회사 가고 저녁 먹고 잤겠죠. 하지만 저는 일주일 내내 그 일 때문에 속상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애초에 그 상황에서 말을 꺼낸 게 잘못이었다는 걸요. 그들은 진심으로 제 조언을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들 방식대로 살고 싶었던 겁니다. 마치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 주변에 꼭 있지 않나요? 뭘 말해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제 생각엔만 반복하는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이해시키려고 애씁니다. 차근차근 설명하고 예를 들어주고 심지어 목소리를 높여가며 강조도 해봅니다. 하지만 소용없어요. 그 사람은 이미 자기 생각에 갇혀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기운이 쭉 빠집니다. 화가 나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틀린 건가 싶어 혼란스럽기까지 합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대화가 생각나요. 아, 그때 이렇게 말할 걸, 저렇게 예를 들었으면 이해했을 텐데 하면서 혼자 대화를 되풀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해도 소용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애초에 들을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이건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태도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이 닫힌 사람한테는 아무리 좋은 말도 아무리 옳은 이야기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도 자주 봅니다. 옆자리 할머니가 간호사한테 따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해? 예약했잖아. 간호사는 조용히 설명합니다. 어르신, 앞에 응급 환자가 들어와서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런데 할머니는 계속 소리를 높입니다. 응급이면 다야? 나도 아파서 왔어.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도 멈추질 않아요. 간호사는 이미 포기한 표정이고 할머니는 점점 더 흥분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할머니는 지금 뭘 얻으려는 걸까? 먼저 진료받고 싶은 걸까? 아니면 그냥 화가 나서 푸는 걸까? 아마 본인도 모를 겁니다. 그냥 억울하고 화나고 누군가한테 따지고 싶은 거죠. 그리고 진료 끝나고 집에 가면 아마 그날 밤 잠 못 이룰 겁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사람들이 날 어떻게 봤을까? 하면서요. 간호사는 벌써 다음 환자 받고 있겠죠. 논쟁이란 게 그렇습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것과 같아요. 상대방이 손을 뻗으면 구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물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면 구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까지 같이 끌려 들어가게 되죠. 논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대화가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미 나는 틀리지 않았어 라고 마음먹고 있으면 그건 대화가 아니라 싸움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싸움에서는 이기는 사람이 없어요. 둘 다 지친 채로 끝날 뿐입니다. 여러분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누군가와 말다툼을 하고 나서 아, 오늘 참 좋은 대화였어. 마음이 후련해라고 느낀 적이 몇 번이나 되시나요? 아마 손에 꼽을 겁니다. 대부분은 괜히 말했네. 그냥 넘어갈 걸, 말을 섞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하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논쟁 후에 왜 우리는 늘 지쳐 있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쏟을 가치가 없는 곳에 에너지를 쏟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마른 땅에 물을 주는 것과 같아요. 아무리 물을 줘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그냥 흘러내릴 뿐이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 물을 붓습니다. 조금만 더 주면 스며들겠지 하면서요. 하지만 땅이 마른 게 아니라 애초에 그 땅이 시멘트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물을 부어도 소용없겠죠. 논쟁도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이 이미 굳어 있으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조금만 더 설명하면 이해하겠지 하고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목소리가 커지고 감정이 격해지고 결국 싸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까운 시간은 이해할 마음이 없는 사람을 이해시키려고 애쓰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차라리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조용히 차 한 잔 마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동네 슈퍼 앞에서도 봤습니다. 할아버지 한 분이 주인 아줌마한테 화를 내시더군요. 이 파가 너무 비싸. 저번 주엔 2,000원이었잖아. 아줌마가 설명합니다. 요즘 날씨가 추워서 값이 올랐어요. 제가 올린 게 아니라. 하지만 할아버지는 계속 따집니다. 그럼 장사를 어떻게 하는 거야? 손님을 우습게 보나? 결국 파도 안 사시고 그냥 나가시더군요. 화난 얼굴로요. 집에 가는 그분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분은 오늘 하루 종일 기분이 안 풀리실 거예요. 파 2,000원 때문에요. 슈퍼 아줌마는 아마 다음 손님 받으면서 벌써 잊었겠죠. 그럼 그냥 포기하라는 말인가요? 하고 여쭤보실 수도 있겠네요. 아닙니다. 포기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내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인가를 선택하는 거예요. 경로당 가면 이런 분들 계십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꼭 한마디씩 받아쳐요. 내 생각은 달라. 그게 아니라 나는 안 그래 하면서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상대해 줍니다. 아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하면서 설명도 해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그분한테 말을 안 겁니다. 어차피 말해봤자 안 들어하고 다들 피하게 되죠. 그럼 그분은 더 외로워집니다. 왜 사람들이 나를 피할까? 내가 뭘 잘못했나? 하면서요. 모든 사람과 대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의견에 반박할 필요도 없고요. 중요한 건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겁니다. 평생을 살아보니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많은 것을 아는 게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논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싸우지 않아도 될 때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 오디오북을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앞으로 불필요한 말다툼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기준을 갖게 되실 겁니다. 어떤 사람과는 대화할 가치가 있고 어떤 사람과는 침묵하는 게 지혜인지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논쟁 후에 지쳐있는 대신 평온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법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함께 그 지혜를 배워보시겠습니까? 더 이상 논쟁 후에 지친 하루를 보내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다음 장에서는 제가 평생 관찰하고 연구한 절대 논쟁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알게 되면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헛된 곳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 진짜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데 집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얼마 전 동네 목욕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탕 안에서 몇 분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어요.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뉴스 봤어? 집값이 또 올랐대. 그러자 옆에 계신 분이 대답했어요. 아니야, 내가 부동산에서 들었는데 지금 떨어지고 있어. 처음 말씀하신 할머니가 다시 설명했습니다. 아니, 뉴스에서 분명히 올랐다고 했어. 내가 똑똑히 봤다니까. 그런데 상대방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뉴스가 뭘 알아? 내가 직접 부동산 가서 들었어. 지금 떨어지고 있다고. 목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결국 두 분이 탕 안에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내 말이 맞아. 아니야, 내가 맞다고. 주변 사람들은 다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를 피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두 분 저렇게 싸워봤자 누가 이기는 거지? 결국 둘 다 진 겁니다.
목욕하러 왔다가 기분만 상하고 나가셨을 테니까요. 집에 가서도 아마 계속 속상했을 거예요. 내 말이 분명 맞는데 왜 안 믿어? 하면서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주변에 꼭 있지 않나요? 뭘 말해도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내 생각은 달라만 반복하는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이해시키려고 애씁니다. 차근차근 설명하고 예를 들어주고 심지어 목소리를 높여가며 강조도 해봅니다. 하지만 소용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건 지식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태도의 문제예요. 그 사람은 진실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옳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 겁니다. 상대방 말은 듣지도 않아요.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에도 머릿속으로는 이미 반박할 말을 준비하고 있을 뿐이죠. 작년 여름에 아파트 주민회의가 있었습니다. 주차 문제 때문에 모였는데 한 분이 계속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주차장을 더 만들어야 해. 차가 너무 많아. 관리소장이 설명했습니다. 어르신, 주차장을 더 만들 공간이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지금이 최대예요. 증거 자료도 보여드렸어요. 도면도 펴놓고 법 조항도 설명하고. 하지만 그분은 계속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주차장을 만들어야 한다니까. 1시간 넘게 회의가 붕 떴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정하지 못하고 끝났어요. 집에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저분은 뭘 원하시는 걸까? 정말 해결책을 찾고 싶은 걸까? 아니면 그냥 화가 나서 소리치고 싶은 걸까? 아마 후자일 겁니다. 불만이 있고 화가 나고 누군가한테 따지고 싶은 거죠. 해결은 관심 없어요. 그냥 자기 감정을 풀고 싶을 뿐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며칠 전에는 동네 약국에서 이런 일을 봤습니다. 할아버지 한 분이 약사님한테 화를 내시더군요. 이 약 지난번엔 한 알씩 먹으라고 했잖아. 왜 이번엔 2알이야? 약사님이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어르신, 지난번 약이랑 다른 약이에요. 이건 반 알씩 먹는 약이라 한 번에 2알 드셔야 해요. 약 봉지도 보여드리고 처방전도 확인시켜드렸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계속 우기셨습니다. 아니야. 지난번이랑 똑같은 약이라고. 당신이 잘못 준 거야. 결국 약도 안 사시고 그냥 나가셨어요. 화난 얼굴로요. 약사님은 한숨만 쉬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설령 그게 틀렸다 해도요.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 말을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중간에 끊고 자기 말을 하죠. 둘째, 증거를 보여줘도 안 믿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야, 그게 다가 아니야 하면서 무시해요. 셋째, 자기가 틀렸다는 걸 절대 인정 안 합니다. 설령 내심 틀렸다는 걸 알아도 인정하면 지는 것 같아서 끝까지 우겨요. 병원에서도 자주 봅니다. 의사 선생님이 설명하는데 환자가 계속 반박해요. 아니에요. 인터넷에서 봤는데 그게 아니래요. 의사 선생님이 다시 설명합니다. 인터넷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검사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환자는 안 믿어요. 아니에요. 제 친구가 똑같은 증상이 있었는데 완전히 다른 병이었어요. 결국 의사 선생님도 지쳐서 그럼 다른 병원 가보세요 하고 진료를 끝내버립니다. 그럼 그 환자는 어떻게 될까요? 다른 병원 가서 똑같은 소리 듣고 또 안 믿고 병원을 계속 돌아다니게 됩니다. 결국 아무도 못 믿고 병은 악화되고 혼자 괴로워하게 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건 논쟁이 시작되는 순간 이미 결과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문이 닫힌 사람한테는 아무리 좋은 말도 아무리 확실한 증거도 소용이 없어요. 마치 빗장이 걸린 문을 두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세게 두드려도 안 열려요. 왜냐하면 안에서 빗장을 걸어놨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문을 두드립니다. 조금만 더 세게 두드리면 열리겠지 하면서요. 하지만 문은 절대 안 열립니다.
손만 아플 뿐이죠. 경로당에도 이런 분들 계십니다. 화투 치면서 계속 트집만 잡아요.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규칙이 그게 아니라고. 처음에는 사람들이 설명해 줍니다. 아니,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고요. 하지만 그분은 계속 우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그분이랑 화투 안 칩니다. 저 양반이랑 하면 싸우기만 해 하고 피하게 되죠. 그럼 그분은 더 외로워지고 더 화가 나고 더 따지게 됩니다. 악순환이에요. 이런 사람들과 논쟁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품격만 깎여 나갑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지고 감정이 격해지고 결국 똑같은 수준으로 내려가게 되거든요.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앞 공원에서 강아지 산책을 시키고 있었는데 한 할머니가 다가오시더니 소리를 지르셨어요. 개똥 치워. 여기 아이들 놀이터야. 저는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지금 안 쌌는데요? 제가 계속 보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믿지 않았어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봤다고. 저도 억울해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정말 안 쌌어요. 제가 왜 거짓말을 해요? 그랬더니 할머니도 더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결국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봤고 저는 창피해서 그냥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에 와서 후회했어요. 내가 왜 저렇게 흥분했을까?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넘어갈 걸. 상대방은 어차피 안 믿을 건데 제가 왜 목소리를 높였을까요? 결국 저만 손해본 겁니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해시키려 하지 말라는 게 답입니다. 이게 무책임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럼 그냥 포기하라는 거야?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건 포기가 아닙니다. 지혜예요. 내 에너지를 헛된 곳에 쓰지 않겠다는 선택이죠. 동네 마트에서 계산하는데 앞 손님이 계산원한테 따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비싸? 광고에서 할인이라고 했잖아. 계산원이 설명합니다. 어머님, 그 할인은 어제까지였어요. 오늘부터는 정상가예요. 손님은 계속 우겼습니다. 아니야. 어제 봤는데 오늘까지라고 써 있었어. 계산원이 매장 전단지를 가져와서 보여줬어요. 분명히 어제까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님은 안 믿었어요. 이거 잘못 인쇄한 거야. 결국 매니저가 와서 환불해주고 손님은 물건도 안 사고 나갔습니다. 화난 얼굴로요. 계산원 표정을 봤습니다. 지쳐 보였어요. 아마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일을 겪을 겁니다. 처음에는 친절하게 설명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냥 포기하게 되죠. 어차피 안 통해 하고요.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이해시킬 수 없다는 걸 받아들여야 해요. 특히 이미 마음의 문을 닫은 사람들은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논쟁을 시작하지 않으면 됩니다. 상대방이 뭐라고 해도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 그러세요? 하고 받아치는 겁니다. 처음에는 참기 어려울 겁니다. 내 말이 분명 맞는데 왜 참아야 하지? 하는 생각이 들 테니까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기는 게 뭡니까? 상대방을 설득하는 건가요? 아니면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건가요?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진짜 이기는 건 싸우지 않는 겁니다. 상대방의 레벨로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내 품격을 지키는 겁니다. 어제 저녁 둘째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이번에 부장 승진했어. 기쁜 소식이라 축하한다고 했죠. 그런데 아들이 한숨을 쉬더군요. 근데 엄마, 회사에 한 선배가 있는데 자꾸 시비를 거는 거야. 내가 승진한 게 마음에 안 드나 봐. 저는 물었습니다. 그래서 넌 어떻게 했는데? 아들이 답했어요. 처음엔 말로 맞받아쳤어요. 그런데 계속 싸우니까 나만 피곤하더라고. 그래서 요즘은 그냥 조용히 있어요. 시비 걸어도 네,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가요. 그랬더니 제가 다시 묻자 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신기하게 그 선배가 더 이상 안 건드려요.
재미없나 봐요. 싸워줘야 신이 나는데 제가 반응을 안 하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제 철이 들었구나. 젊었을 때는 누가 뭐라고 하면 꼭 반박해야 했는데 이제는 침묵하는 법을 배웠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았나요? 젊었을 땐 말로 다 증명해야 했습니다. 내가 맞다, 내 생각은 이래라고 말하지 않으면 무시당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회의 때도, 친구들과 있을 때도, 가족 모임에서도 열심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내 삶 자체가 이미 답이 되어 있으니까요. 동네 경로당에 이런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말씀이 별로 없으세요. 다른 분들이 이야기할 때도 그냥 조용히 듣기만 하시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저 양반은 왜 말이 없나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달라졌어요. 누가 중요한 결정을 할 일이 생기면 그 할아버지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어르신,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럼 할아버지는 몇 마디 안 하십니다. 딱 핵심만 짚어주시죠. 그 말씀이 제일 신뢰가 갑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말을 아끼시니까 하시는 말씀이 더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반면에 평소에 떠들기만 하는 사람 말은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작년에 아파트 대표를 뽑을 때였습니다. 한 분은 계속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할 건지 뭘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큰 소리도 치고 약속도 많이 하고. 다른 한 분은 별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마디만 하셨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말 없던 분이 당선됐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어요. 말만 많은 사람은 믿음이 안 가. 조용한 사람이 일은 더 잘해. 이게 바로 침묵의 힘입니다. 말을 아낄수록 그 말의 무게가 커집니다. 반대로 말을 많이 할수록 그 말의 가치는 떨어지죠. 며칠 전 병원에서 이런 장면을 봤습니다. 대기실에서 한 할머니가 계속 불평을 하셨어요.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해? 의사들은 뭐 하는 거야? 옆 사람들한테도 계속 말을 거셨습니다. 안 그래요? 이거 말이 돼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들 고개만 숙이고 있거나 핸드폰만 보고 있었죠. 그 할머니는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럴수록 사람들은 더 멀리 앉았어요. 반대편에 한 할아버지가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말씀이 없으세요. 그냥 창밖만 보고 계셨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분 옆으로 앉더군요. 조용하니까 편한 거예요. 나중에 그 할아버지 진료 차례가 되었을 때 의사 선생님이 유독 친절하게 대하시는 게 보였습니다. 아마 대기실에서 조용히 기다리신 모습을 봤겠죠. 이분은 참을성이 있으시구나 하고 좋은 인상을 받으셨을 겁니다. 말로 이기려 할수록 작아지고 물러설수록 커지는 법입니다. 이게 인간관계의 역설이에요. 얼마 전 친척 모임이 있었습니다. 한 조카가 저한테 물었어요. 고모, 요즘 젊은 사람들 연애는 이래서 안 된대요. 고모 생각은 어때요? 저는 예전 같았으면 이것저것 조언했을 겁니다. 내 생각엔 말이야, 요즘 젊은 사람들은 하면서요. 하지만 이제는 그냥 글쎄, 고모도 잘 모르겠네 하고 넘어갔습니다. 조카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제가 뭐라도 말해줄 거라고 기대했나 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그 조카가 또 전화를 했어요. 고모, 저번에 여쭤본 거요. 고모 생각이 궁금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쉽게 대답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궁금해하는 거예요. 말을 아끼니까 제 말에 더 무게가 실리는 겁니다. 마트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계산할 때 앞 손님이 계산원한테 화를 내고 있었어요. 이거 왜 이렇게 비싸? 다른 데는 더 싸던데? 계산원은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 매장 가격이에요. 손님이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계산원은 침착했어요. 목소리 높이지도 않고 감정 섞지도 않고 그냥 죄송합니다 한마디만 반복했죠. 결국 누가 이긴 걸까요? 계산원입니다.
손님은 화만 내다가 창피해서 나갔지만 계산원은 품위를 잃지 않았으니까요. 주변 사람들도 다 계산원 편이었어요. 저 손님 너무하네 하면서요. 침묵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힘입니다. 왜냐하면 침묵할 수 있다는 건 내가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상대방 말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동네에 이런 부부가 계십니다. 할머니는 말씀이 많으세요. 길에서 만나면 1시간도 이야기하십니다. 할아버지는 말이 없으세요. 그냥 옆에서 듣기만 하시죠. 처음에는 제가 생각했어요. 할아버지가 너무 무뚝뚝하신 것 아닌가? 하고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들으시는 거예요. 진짜로요. 할머니 말씀 하나하나를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행복해 보였어요. 누군가 내 말을 진짜로 들어준다는 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아셨던 거죠. 할아버지는 말은 없었지만 존재만으로도 할머니한테 위로가 되고 있었습니다. 논쟁을 피하는 건 도망이 아닙니다. 에너지 관리예요. 우리한테 주어진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걸 어디에 쓸 것인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죠. 작년 겨울에 감기가 심하게 걸렸습니다. 기운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 몸이 예전 같지 않구나. 이제는 체력을 아껴 써야 하는구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젊었을 때처럼 모든 일에 다 반응하려고 해요. 누가 뭐라고 하면 대꾸하고 억울하면 따지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에너지가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정작 중요한 일, 가족이나 건강이나 내 평화를 위해 쓸 에너지는 남지 않게 되죠. 동네 공원에 운동하러 나갔을 때였습니다. 벤치에서 쉬고 있는데 옆에서 두 할머니가 이야기하시더군요.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요즘 며느리가 자꾸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내가 참아야 하나 말해야 하나. 다른 할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참는 게 아니라 안 싸우는 거야. 우리가 이 나이에 며느리랑 싸워서 이겨봤자 뭐해? 피곤하기만 하지. 그냥 내내하고 넘어가. 우리 인생 편한 게 최고야. 그 말이 맞습니다. 침묵은 참는 게 아니에요. 현명한 선택이죠. 내 에너지를 아끼는 겁니다. 며칠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보는데 이상한 항목이 있었어요. 전에 없던 비용이 추가되어 있더군요. 예전 같았으면 관리사무소에 가서 따졌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냥 전화했어요.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이 항목이 뭔가요? 직원이 설명했어요. 새로 생긴 수리비라고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하고 끊었습니다. 화도 안 냈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편했어요. 예전에는 관리비 문제로 1시간씩 싸우고 집에 와서도 하루 종일 화가 났었는데 이제는 5분 만에 해결하고 기분 좋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게 바로 지혜로운 거리두기입니다. 모든 걸 다 내일로 만들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건 챙기되 중요하지 않은 건 흘려보내는 겁니다. 특히 우리 나이에는 이게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남은 시간을 다툼으로 채울 건가요? 아니면 평화로 채울 건가요? 요양원에 계신 큰 고모를 찾아뵌 적이 있습니다. 90이 넘으신 분인데 눈빛이 참 평화로우셨어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고모, 오래 사시면서 제일 후회되는 게 뭐예요? 고모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쓸데없는 싸움 많이 한 거. 지금 생각하면 다 부질없는 일들이야. 그 시간에 차라리 산책이나 더 할 걸. 그 말씀이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인생의 끝에서 돌아보면 우리가 이긴 논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킨 평화가 중요한 겁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말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반박하지 않아도 우리 삶 자체가 이미 답이니까요. 60, 70년을 살아왔다는 것 그 자체가 증명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조용히 미소 지으면 됩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침묵의 우위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충분히 강합니다. 인생을 살아낸 것만으로도요. 오늘 아침 창밖을 보니 햇살이 참 좋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바쁘게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에 아니면 누군가와 통화하면서 따지느라 못 봤겠죠. 하지만 요즘은 이런 순간들이 보입니다. 햇살도 바람도 창밖 참새 소리도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습니다. 아, 내가 조용해졌구나. 마음이 시끄럽지 않으니 주변이 보이는 거구나. 작년까지만 해도 달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벌써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제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오늘 만나면 뭐라고 해야 하나? 내 말이 틀렸나 하는 생각들로 꽉 차 있었죠.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어요. 계속 그 생각만 하니까요. 텔레비전을 봐도 눈에 안 들어왔습니다. 산책을 나가도 마찬가지였고요. 몸은 걷고 있지만 머리는 온통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으니까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모든 말에 반응하지 않게 되면서요. 며칠 전 동네 슈퍼에서 일이 있었습니다. 옆 동네 아주머니가 저한테 말했어요. 요즘 아파트 관리 엉망이던데 관리비만 올리고 하는 일도 없고. 예전 같았으면 제가 대답했을 겁니다. 아니에요. 관리사무소에서 열심히 하는데요. 증거도 없이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면서요. 그런 말다툼이 시작되고 기분 상하고 집에 와서도 계속 그 일만 생각했겠죠. 하지만 이번엔 그냥 그러세요? 하고 넘어갔습니다. 끝이에요. 더 이상 설명도 안 했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그 아주머니가 더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곧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더군요. 집에 와서 느꼈습니다. 마음이 가볍다는 걸요. 예전 같으면 하루 종일 찜찜했을 텐데 이번엔 그냥 편했어요. 내가 굳이 모든 걸 바로잡을 필요는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자유입니다. 더 이상 모든 말에 대답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난 자유요. 요양병원에 계신 언니를 찾아뵌 날이었습니다. 언니가 물으셨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 저는 대답했죠. 편해. 예전보다 훨씬 편해. 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들면 그렇게 되더라. 젊었을 땐 모든 게 내 일 같았는데 이제는 내 일과 남의 일이 구분되니까 편해져.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지쳐있던 이유는 남의 일까지 다 내 일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누가 뭐라고 하면 내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누가 틀린 말을 하면 내가 고쳐줘야 한다고 여겼고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건 내 일이 아니라는 걸요. 공원에 산책 나갔을 때였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쉬고 있는데 옆 벤치에서 할아버지 두 분이 이야기하시더군요.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어. 지하철에서 자리도 안 비켜주고. 다른 할아버지가 대답하셨습니다. 뭐 어쩌겠어. 그게 지금 세상이잖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바뀌나. 그냥 서 있으면 되지. 첫 번째 할아버지가 계속 불평하셨지만 두 번째 할아버지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래, 그렇지 하고 끄덕이기만 하셨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저 두 분 중에 누가 더 편하게 사실까? 당연히 두 번째 할아버지죠. 화내지 않으니까요. 세상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걸 받아들이니까 편한 겁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며느리가 뭘 하든 신경 쓰였어요. 왜 애들을 저렇게 키우지? 집안일을 왜 저렇게 해? 하면서요. 그래서 한마디씩 했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봐서 아는데 하고요. 그럴 때마다 며느리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들도 불편했고요. 그런데 제 말이 틀렸나요? 아니에요. 제 말이 맞았습니다. 제 경험상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 인생이 아니거든요. 며느리 인생이고 아들 인생이죠. 그들이 알아서 살게 두는 겁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관계가 좋아졌어요. 며느리가 먼저 전화를 합니다.
어머니,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하고 물어보더군요. 예전에는 제가 먼저 말했는데 이제는 며느리가 물어봐요. 왜 그럴까요? 제가 강요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제 말을 듣고 싶은 겁니다. 말하지 않아서 관계가 정리된 게 아니라 서로를 지켜낸 결과예요. 동네 정육점 아저씨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얼굴이 밝아 보이세요. 좋은 일 있으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좋은 일은 없고 나쁜 일이 줄었어. 아저씨가 고개를 갸우뚱하시길래 설명해 줬습니다. 예전엔 하루에도 몇 번씩 화났는데 요즘은 화낼 일이 없어. 아저씨가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저는 답했죠. 그냥 안 싸워. 싸울 일이 생겨도 안 싸우는 거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싸우지 않으니 화날 일이 없고 화날 일이 없으니 평온하고 평온하니 얼굴이 밝아 보이는 거죠. 말다툼으로 생긴 상처는 오래갑니다. 말하지 않아서 생긴 고독보다 훨씬 깊고 오래가요. 작년 여름에 큰딸과 크게 싸운 적이 있습니다. 뭐 때문이었는지도 기억 안 나요. 아마 사소한 일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말이 오가고 목소리가 커지고 결국 딸이 화를 내며 나갔습니다. 그 후로 한 달 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저도 먼저 전화하기 싫었고 딸도 안 했죠. 그 한 달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밤마다 눈물 흘렸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굳이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 있었나 하고요. 결국 제가 먼저 전화했습니다. 미안해 한마디 하니까 딸도 울더군요. 엄마도 미안해 하고요. 우리 둘 다 상처받았던 겁니다. 그 싸움으로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옳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게 중요하구나. 요즘은 딸과 통화할 때 조심합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도 이거 꼭 해야 하는 말인가? 하고 한 번 더 생각해요. 안 해도 되는 말이면 안 합니다. 그랬더니 통화가 즐거워졌어요. 예전엔 통화할 때마다 긴장했는데 이제는 기다려지더군요.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옛날 직장 동료를 만났습니다. 반갑게 인사했죠. 그런데 그분이 말하더군요.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살 수가 없어. 정부가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예전 같았으면 제 의견을 말했을 겁니다. 글쎄,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정부 탓만은 아니야 하면서요. 그럼 또 의견 충돌하고 기분 나빠지고. 하지만 이번엔 그냥 그러게요. 힘들어요 하고 공감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시원해 보이더군요. 한참 이야기하시고 끝에 가서는 오늘 만나서 좋았어. 속 시원히 이야기했네 하고 가셨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말이에요. 그냥 들어주기만 했을 뿐인데 그분은 속이 시원했다고 하시네요. 이게 바로 침묵의 힘입니다. 인생 후반부의 가장 중요한 능력은 설득력이 아닙니다. 선별력이에요.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을 것인가를 선택하는 능력이죠.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대기실에서 한 할머니가 저한테 물으셨어요. 어디 안 좋으세요? 저는 대답했죠. 나이 들면 여기저기 다 안 좋죠, 뭐. 할머니가 웃으셨습니다. 맞아요. 그래도 우리 이렇게 병원에 올 수 있으면 다행이에요. 누워있으면 오지도 못하잖아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걸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죠. 굳이 누군가와 싸우면서 이 귀한 시간을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지혜란 말해야 할 때보다 말하지 않아야 할 때를 아는 겁니다. 며칠 전 손녀가 찾아왔습니다. 대학 진로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하더군요. 할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물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제 생각을 길게 말했을 겁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서요. 하지만 이번엔 물었습니다. 넌 어떻게 하고 싶은데? 손녀가 말했어요. 저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엄마 아빠는 반대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할머니는 내 편이야. 그게 다였습니다. 길게 조언하지 않았어요.
그냥 편히 되어주기만 했죠. 그런데 손녀가 울먹이며 안기더군요. 할머니, 고마워요. 제가 뭘 했다고 고맙다고 할까요? 그냥 편히 되어줬을 뿐인데요. 때로는 말보다 함께 있어주는 게 더 큰 위로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이미 충분합니다. 평생을 살아오셨잖아요. 기쁜 일도 겪고 슬픈 일도 겪고 힘든 일도 견디고 그 자체로 이미 증명이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누군가한테 증명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맞아라고 우길 필요도 없고요. 그냥 조용히 살면 됩니다. 내 방식대로요. 오늘 저녁 창밖을 보니 노을이 참 예쁩니다. 예전 같았으면 못 봤을 거예요. 누군가와 통화하면서 따지거나 낮에 있었던 일 때문에 속상해하면서 놓쳤겠죠. 하지만 지금은 이 노을을 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아, 내가 이제 평화로워졌구나. 논쟁을 내려놓으니 인생이 보입니다. 내 인생, 내 하루, 내 순간들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저는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서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어요.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침묵해도 우리 인생은 충분히 단단하니까요.